쓸데없는 평균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님들, 강원국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자기계발 영상 비슷한 거를 찍겠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성공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어그로 영상을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난히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고 싶어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평범한 삶이라는 거는 대충 이런 거잖아요. 재미없는 공부를 하다가 취업을 해서 직장 가가지고 상사한테 털리고, 집에서는 부인한테 털리고, 그 다음에 애한테 퍼주고, 그 다음에 50대 직장에서 잘리고, 치킨집 하다가 망하고, 빈곤한 노후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에버리지 코리안, 한국인의 평범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진짜 하고 싶다고요?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소위 평범한 삶을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경지라는 겁니다. 이 평범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평범함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팩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터들을 다 성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제가 보기에는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평균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가구 소득이 월 400만 원. 이게 지금 한국의 그 평균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파트 중위값은 5억 원이고, 그리고 괜찮은 파트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 20%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은 이혼을 하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한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 마지못해 같이 살고, 이혼을 사실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애를 키웠으면 얘가 수능 5등급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평범한 외모 플러스 품위 유지, 이것도 해야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확률을 보면은 이게 50%, 이게 50%, 이게 20%, 이게 50%, 그리고 이게 50%라고 하면은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2 곱하기 0.5가 되면은 확률이 한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 대부분 사람들의 잣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는 진짜 욕심 없어 하면은 이 사람들은 상위 20%를 바라는 거고요. 나는 평범하게만 살고 싶어 하면은 상위 10%를 보통 바라는 겁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바로 요게 가장 평균적인 삶인데, 네, 가구 소득이 월 400이고,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5억이고, 네, 그리고 애를 키워가지고 수능 5등급으로 키웠다. 이거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거야. 나는 훌륭해. 이 정도면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죠. 사실 이게 냉정하게 보면 평균이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보다 원하는 게 훨씬 더 많으면서 하는 말은,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평범한 삶을 이룰 가능성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모든 것에서 상위 20%만 가고 싶다 하면은 팩터가 5개이기 때문에 곱하면은 0.08%예요, 확률이.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게 분명히 조금 있기는 합니다. 직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파트너가 나한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많으면은 애들 교육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애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성이 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진짜 확률은 0.08%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맞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직장은 잘 다니는데 파트너를 개차반으로 만날 가능성도 당연히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부부는 또 똑똑한데 애가 돌대가리인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네, 월급이 뭐 상위 20%다 하더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는 집을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뭐 직장과 외모는 큰 상관성이 없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상관성이 높게 봐줘도 이거를 전부 다 달성할 가능성은 1% 미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팩터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은 그 달성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여러 팩터들의 AND, 그러니까 이것도 하게 되면은 이 곱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아, 나는 그냥 평범한 수입, 재산, 키, 외모, 가정 환경, 성품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상위 50% 기준으로 하면은 이것도 확률이 1.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 원하는 게 이제 각각 상위 20%다. 수입도 상위 20%, 재산도 상위 20%, 키도 상위 20%. 이런 사람을 원하면은, 네, 이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0.006%고, 이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한다는 그런 보장도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의 그 월 평균 소득과 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이잖아요.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는가?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그래도 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좀 산다라고 보통 보자. 이게 평균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런 그 쓸데없는 평균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공에 딱 한 개의 계량화가 가능한 기준 하나만 두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예를 삶으면요. 저는 직장 생활 시작할 때부터 노동에서의 해방, 그리고 경제적 자유, 이게 목표였거든요. 얼핏 보면 이게 두 개 목표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2022년까지 제가 15억을 달성을 하면은, 네, 이 두 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15억이냐? 네, 당시에 제가 이제 2009년이 목표를 세울 때는 제 월 지출이 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아니야,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았는데요. 네, 제가 나름대로 아주 크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도 나는 언젠가는 월 5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지금도 저는 월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뭐 무르주합니까? 제가 뭐 이재용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월 500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그 4% 룰에 따르면은, 네, 15억이 있으면 된다. 왜냐면 15억이 있으면은 여기서 매년 4%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6천만 원 지출하는 거고, 6천만 원은 월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딱 한 개, 계량화 가능한 기준만 있으면은 내 행동 지침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제가 2022년까지 15억을 달성할 수 있는가? 네, 방법이 사실 세 개밖에 없잖아요. 내 수입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내 지출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투자에 도움이 되는가. 요 세 개에 이제 부합할 경우에는 하면 되는 거고, 네,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안 하면 되는 건데, 아, 물론 저도 기계적으로 10년 동안에 요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친구들이랑 술 먹는 게 요 세 개는 도움이 별로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네, 그거 말고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최스를 둔다든지, 이것도 요 세 개의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하루 24시간을 이런 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 이겁니다. 네,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인생 전체가 이 목표에 맞춰져 있으면은 당연히 그거에 맞는 길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부업 정보 하나라도 더 찾아보게 되고, 유튜브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 그쪽 책이라도 하나 더 읽게 되고, 뭐 두리번 많이 하다 보면은 뭔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부업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찾지 않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안 보이는데,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2022년까지 15억. 그러면은 뭔가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 일은 내가 하면 돈이 될 것 같아. 돈을 벌 수 있는 하면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출할 때도 그냥 생거지처럼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거를 굳이 한번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지출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 하면은 5번 살 거를 3번만 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24시간 그 목표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방을 가면은 당연히 투자책을 받겠죠. 무협지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만 그쪽으로 대충 가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복리 효과와 운이 발생합니다. 네, 참고로 운에 대해서는 이 럭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되게 좋더라고요. 김 작가님의 책인데, 네, 아주 강추해 드립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다 보면은 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뭔가 지식과 실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목표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원했던 게 15억이었는데, 네, 지금은 초과 달성을 했고, 대충 한 제 연지출의 한 100배 정도 지금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태는 그렇고요. 네, 근데 이게 당연히 경제적 자유뿐만이 이제 아닙니다. 사람의 성공의 기준은 당연히 다 다르죠. 예를 들면은 네,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나는 50세까지 이 회사 임원 또는 사장이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분도 이제 이게 진짜 라이프 목표, 딱 하나의 목표라고 하면은 인생을 거기에 맞춰 살면은 되는 거죠. 네, 당연히 뭐 사원 대리일 경우에 이제 다른 레벨로 한마디로 과장 차장의 입장에서 회사 업무를 하고 성과를 어떻게 낼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과차장이 되면은 이제 부장이나 팀장처럼 생각을 하고 팀장이 되면 임원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당연히 다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목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임원과 사장을 목표로 두면은 네트워크도 중요하죠. 상사, 동료, 후배, 고객 이런 네트워크를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죠. 당연히 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승진과 업무에 필요한 업무 스킬 같은 것도 연마를 하겠죠. 저도 당연히 안 했습니다. 제 목표는 이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조금 전에 저처럼 살았다 해도 뭐 다 15억, 20억이 모이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확률도 사실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목표를 하나를 두고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은 임원이 될 가능성이 네, 그래도 1%보다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봐봐요. 왜냐면 처음부터 아예 신입사원이 80%는 임원을 포기했잖아요. 그 나머지 20% 중에서 또 80%가 중도 포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예, 그 임원이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은 전체 입사자의 5%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이제 임원이 될 확률은 네, 당연히 1%보다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임원들 확률이 높느냐, 평범 5콤보 달성 확률이 높느냐. 전 당연히 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경제적 자유, 그거 하나를 염두에 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도달할 확률은 당연히 1%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목표가 무엇이든 그게 하나의 몰입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면은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한마디로 밥만 먹고 네, 컨텐츠 고민을 하고 제목을 고민하고 썸네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다른 훌륭한 유튜브를 벤치마킹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아, 내가 9시 올리니까 별로더라. 10시 올려야지.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촬영 편집 같은 거 배워서 번쩍번쩍한 영상을 찍고 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합방하면서 구독자 늘리고 자, 이런 거를 몇 년 꾸준히 하면은 다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평범 5콤보 달성 확률보다 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100만 안 되고 뭐 50만 밖에 안 되면 어때? 그것도 사실 엄청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형체도 없고 보람도 없는 평범함. 그래, 평범한 인생을 살면 행복합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거 없거든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듭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평범함에 도달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누가 바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큰 목표 하나를 잡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까지 15억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성공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 기준에서는 그게 성공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달성하면은 노동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돈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하나만 크게 하나 잡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 뭐냐 하면은 네, 그렇게 성공하고 나면은 그 평범한 사람이 추구하는 그거는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평범한 소득 그런 거는 이제 제가 필요 없는 목표잖아요. 이미 달성을 했으니까. 뭐 그리고 안 따라와도 그만입니다. 뭐 훌륭한 파트너에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 기분은 충분히 좋고 저는 즐겁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성공의 과정과 결과가 주는 행복과 성취감은 그 평범한 삶의 보람? 네,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믿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플러스 한국에는 또 비교 우위, 그리고 남보다 은근히 잘하는 거, 이런 것도 우쭐함,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거기서 또 네, 자존감이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이 영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사는데 상당히 유익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이 젊으시면은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